자,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산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는 이항 분포죠. 그거를 기호로 B, N, P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가 돼요. 그때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이러한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은 이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그죠?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때 이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러한 정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이 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다시피 정규 분포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쓰고요. 여긴 평균의 자리,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게 되고요. 자, 요놈이 확률 밀도 함수죠. 그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는 1이 된다라는 거 또 함께 기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밑에 보면은 평균이 일정해요. 그죠? 그럴 때 편차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죠. 그 분산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그 분산이 클수록 이 높이가 많이 흩어져 옆으로 막 흩어져 있으니까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편차의 값이 클수록 편차가 일정할 때 자, 평균의 값이 변하면은 대칭축의 위치는 바뀐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얘는 똑같은데 편차는 똑같아요, 그죠? 이 간격은 똑같은데 평균이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모양을 따라가면서 그죠? 요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평균, 즉 이 대칭축의 변화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뭐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요거네요.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이가 낮죠. 그래서 편차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얘가 편차가 제일 작다라는 거. 자, 얘는 종 모양의 곡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평균, 즉 대칭축의 변화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표준 정규 분포죠. 자, 우리가 방금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그리고 여긴 평균의 자리, 여기는 시그마 제곱의 자리였단 얘기죠.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이었던 거를 0으로 바꿔주고요. 편차가 시그마였던 거를 자, 1로 바꿔주는 이러한 a 있죠.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얘가 1로 올 때 얘네들을 바꿀 때 중간에 어떤 이제 과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표준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표준화. 그럼 이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Z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별량 빼기 평균에서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m이고 시그마가 이 시그마였던 애들을 0으로 바꿔주고 1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률 변수 이제 Z가 0 이상 A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여기부터 그죠?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때는 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얘를 보고 0부터 A까지 확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표준화 작업을 했잖아요. 그 표준화를 시킨 그런 확률을 표로 나타낸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그럼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 확률들을 다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럼 뭐 첫 번째 거는 0 이상, 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곡선이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인 거니까 평균이 0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전체 확률이 1이었었으니까 이쪽의 확률도 0.5, 여기의 확률도 0.5가 되죠. 그래서 0 이상인 확률과 0 이하의 확률은 0.5로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A 이하일 확률과, 자, 여기로 A를 본다면
0부터 여기 A 이하일 확률 여기죠.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A 이하일 확률도 서로 같게 되죠. 왜?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자, Z가 A, 요건 이제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Z로 바뀌는 거죠. 자, Z가 A 이상일 확률. 자, 여기를 A로 본다면요. A 이상일 확률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니까 요 반토막의 확률이 0.5잖아요. 그 0.5에서 자, 이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은 요만큼의 확률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가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작업은 방금 했습니다. 그죠? 정규 분포는 평균 M, 그죠? 편차가 시그마인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평균을 0, 그다음 편차를 1로 바꿔주는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바로 우리는 표준화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자, P 별량 빼기 평균, 그죠? 별량 빼기 평균, 그리고 여기는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이상, 여기 이제 Z가 되는 거죠.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별량 빼기 평균, 얘도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자,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을 익히기 210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우리가 N 표현해주고 여기는 평균의 자리,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두 번째 거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4잖아요. 그죠? 그럼 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211번도 아까 했네요. 자, 평균의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편차가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높이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낮아진다가 되겠고요. 자, 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뀐다. 자, 212번은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종 모양의 곡선이 되고요. 자, 평균이 0이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요. 그럼 Z가 2 이상인 거니까 여기 뭐 2다라 본다면 여기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요 반토막의 확률이 0.5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0.5에서 P 0 그리고 Z 2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여기 Z가 0부터 0.5, 0부터 1 이런 얘기죠. 여기 확률이 0.4772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0.4772를 빼주면 0.0228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0.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쯤 0.5로 잡아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요 반토막의 확률이 0.5잖아요. 그죠? 우리가 0.5에다가 0부터 0.5까지 확률을 찾아보면은 0.1915가 돼요. 그러니까 0.5에다 0.191을 더해주면 되니까 0.6915가 되겠고요. 자,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너무 저기네. 자,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할 거니까 여기 0이죠.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그럼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그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은 요만큼이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가 되고요.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 되겠죠. 그리고 빼주니까 0.1359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뭐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자, 얘도 마이너스 1부터인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나오면은 곡선 이렇게 그려놓고 해주면 돼요.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은 0부터 1까지 확률과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확률 구해주고 0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확률은 0.3413이 되고요.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32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더해주면 0.7745가 나오게 돼요. 자, 213번은 표준화 시켜라 라고 했었으니까 표준화는 자, Z가 되고요.
Z 그리고 별량 Z는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별량을 모르니까 X죠. 여기서는 자 별량 빼기 평균 빼기 평균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편차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얘도 별량 빼기 평균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16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거일 때 M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모의 곡선을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 가운데가 평균이 되는 거죠. 자 X가 확률 변수 X가 12 이하일 확률과 그죠? 18 이하일 확률 이상일 확률이 같대요. 그럼 얘가 딱 중간 지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얘와 얘 평균값이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고요. 자 214번도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얘도 또 우리가 곡선을 그려보면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요. 여기 평균은 가운데가 있길 평균이 20이네요. 20 그죠? 자 그러면은 A 이하일 확률인 거니까 A가 여기 있겠죠. 여기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29 이상인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또 요 20이라는 게 A하고 29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29를 2로 나눠준 게 20과 같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A는 40에서 빼니까 11 나오겠네요. 11. 자 215번도 마찬가지로 자 얘도 정규 분포죠.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는 평균은 M이에요. 그죠? 표준화 작업한 게 아니라 자 그럼 6 이하일 확률 자 이거 여기 6이고요. 16 이상일 확률 얘네들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N값은 또 평균값이 되겠네. 그럼 6하고 16을 더한 거 22를 나누니까 이 M은 11이 나오겠고요. 자 분산인 거죠. 그럼 얘는 제곱해서 나올 거니까 81분의 Vx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게 81이라는 얘기죠. 분산이. 그럼 편차는 9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그래서 20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언제 최대가 되냐면은 자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는 거고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 3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좌우 대칭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 간격이 똑같을 때 얘랑 얘랑 즉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얘일 때가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장 넓잖아요. 이때가.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K하고 K-3 더하기 K 더하기 1을 나눈 이 값이 언제 31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K는 여기 넘어가면은 64 더하기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2가 되겠죠. 66 나오겠네요. 66. 아 이거 2로 안 나눴나? 아 그때 K를 구하는 거지. 자 K-3하고 K 더하기 2를 2로 나눈 값이 32니까 2K죠. 2K가 64, 66. 그러니까 K는 33 나오는 거죠. 3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수혜제 17번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P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고요. 자 여기는 중간에 이제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Z로 바뀌고 별량 빼기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상 그리고 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확률은 우리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0 이상 그 다음에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0.4332가 되겠고요. 자 얘도 이제 표준화 작업하면은 별량 빼기 평균 이거 바로 Z로 씁시다. 자 표준화 작업이 된 거고 얘는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그 요게 이제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었으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되면 요 곡선을 그려주면 돼요. 자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평균은 0으로 바뀌어주고 자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여기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반토막이 0.5잖아요. 0.5에서 P 0 이상 Z가 2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 0.5에서 2 이하일 확률이
0.4938이었으니까 요 계산해주면 0.00 0.22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작업만, 표준화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7번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또 표준화 작업해야 돼요. 그럼 별량 빼기 평균. 자, 얘를 편차로 나눠주고, 자, 얘는 표준화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또 나눠주죠. 자, 그럼 P,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 1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자, 얘는 평균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3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 1 확률을 구할 거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또 0부터 3까지 좌우 대칭이죠. 0부터 3까지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 되고요. 0부터 3까지의 확률은 0.4987이 되죠. 그래서 요거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해보면은 0.8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건 절대값이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자, 우리가 작잖아요. 그럼 얘는 작은 사익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는 P, 자, 마이너스 64가 넘어가니까 60이 되고요.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68이 나오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P, 자, 별량 빼기 평균, 자, 편차로 나눠주고 얘는 이제 표준화 작업했고요. 별량 빼기 평균을 또 편차로 나눠주죠. 그럼 요 값이 0이었고 요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2 사이의 확률 구할 거니까 0.4772가 되겠네요. 자, 218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일 때 확률이 0.576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평균이 32죠. 32가 되고 28 이상인 확률과 36 이하일 확률이 0.5762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 간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토막이 확률이 얘를 2로 나눠주면은 5762를 2로 나눠주면은 2는 4, 그 다음에 여기가 17 나오죠. 17, 28에 16, 28, 16, 0.288, 0.2881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 문제에서는, 자, 28 이상인 확률,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반토막이 0.5잖아요. 그죠? 요만큼 0.5니까 0.5에다가, 자, 여기의 확률과 여기의 확률은 똑같은 거죠.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0.288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0.788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 얘를 표준화 작업해야 되겠죠. 그럼 P, Z가 되고요. 자,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자, 요 확률이 0.013이 된대요.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평균이 0이죠. 자, 평균 0이 될 거고, 자, 이거 이상일 확률이 0.0013인 거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확률이 이만큼의 0.0013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뭔가 있을 건데, 자, 그럼 이만큼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0.5에서 0.0013을 빼면은 0.4987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3이었단 얘기예요. 3. 그럼 결국에 5분의 K-50이 3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K값은 65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219번도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또 표준화 작업해야 되죠. 자, P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 편차로 나눠주고요. Z 그리고 별량 빼기 평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확률이 0.9759다라는 얘기고요. 자, P 2분의 K-16 여긴 Z가 되겠고, 자, 6을 나눌 거니까 3 되겠죠. 3. 자, 요 사이의 확률이 요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얘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고요.
자, 평균은 0이고요. 자, 여기 3이 있겠죠. 자, 그럼 0부터 3까지 확률이, 여기에 확률이 0.4987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이 여기가 뭐 2분의 k-16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0.9759에서 0.4987을 빼보면 2가 되고 7 되고 6에서 하니까 7 되고 하나 꺼주니까 8이니까 4 되겠죠. 0.4772가 되겠네요. 여기가 0.4772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확률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 마이너스 2와 같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k-16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k 값은 12가 되겠네요. 12. 자, 220번도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고요. 지금 요 나와 있어요. z가. 그럼 얘도 표준화 작업해야 되죠. p, z. 자, 별량 빼기 평균.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얘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평균이 0이고 이하일 확률이 얘니까 이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 이쪽에 가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분의 45-m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0.1587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0.3413이란 얘기죠. 그럼 결국 얘가 자, 그럼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얘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45-m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럼 m 값은 55가 되겠네요. 55. 자,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키가 평균은 얘죠. 우리가 이 키를 확률 변수 x를 둘 거예요.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의 자리,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가 되죠. 자, 어쨌든 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키를 확률 변수 x로 뒀죠. 얘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퍼센트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P, 여긴 Z가 되겠고, 이상 170에서 164를 빼주고 5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P가 되고, Z가 되고, 여기 6이죠. 1.2가 되겠네요. 1.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라고 썼으니까, 자, 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여기 평균이 0이 되고요. 1.2니까 여기죠. 1.2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 반토막이 0.5니까 0.5에서 0부터 1.2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죠. 0.3849를 빼주면은 이게 0.1151이 나오죠. 그래서 몇 퍼센트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11.51%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도 키가 확률 변수, 그 키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뒀죠. 얘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했었으니까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체 학생을 곱해주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나오게 되죠. 자, 또 표준화 작업해주면은 별량 빼기 평균, 그리고 얘를 편차로 나눠주고요. 여긴 z가 될 거고 별량 빼기 평균을 또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0.8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z가 되고 여기가 1.2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확률을 구해보면은 또 정규 분포 곡선 그려놓고요. 평균이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1.2 여기 사이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0부터 1.2까지 확률은 0.3849가 되고요. 0부터 마이너스 0.8까지는 0부터 0.8까지 확률 같은 거죠. 여기에 0.2881을 더해주면은 0.673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100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673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221번도 똑같아요. 그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몸무게. 자,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로 둘 거고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이 53이고 편차가 6인 거니까 6의 제곱 돼요. 자, 그럼 몸무게가 이거 이상인 거니까 50 이상 x,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로 뒀으니까 6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또 표준화 작업해주면은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Z가 된 거고, 자, 별량 빼기 평균을 또 편차로 나눠줘야 되죠. 계산이 너무 많네. 자, 그러면 P,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0.5가 되죠.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2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평균은 0이고, 자, 마이너스 0.5가 여기쯤 있을 거고요. 2가 여기쯤 있겠죠. 요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0부터 0.5까지 확률, 즉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을 더해보면은 0.6687이 나오거든요. 또 몇 %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66.87%가 나오게 돼요. 자, 222번도 자, 연필 40자루의 길이, 자, 길이를 확률 변수 x로 둘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죠? 자, 그럼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자, 평균이 154고 편차가 4니까 편차 제곱의 자리. 자, 길이가, 그죠? 확률 x가 148 이하 1 확률을 먼저 구해 보면요. 자, 여기 z가 되고,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눠주죠. 이렇게. 자, P, 여기 Z가 되고, 저기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얘도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요. 평균이 0이고, 자, 마이너스 1.5면 여기쯤 되겠지, 뭐. 이거 이하 1,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은, 이 반토막이 0.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5에서 0부터 1.5까지 확률을 빼주면 돼요. 0.43. 그럼 0.07이 나오죠. 자, 몇 자루냐라고 해서 총 40자루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총 400자루를 곱해주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연필은 28자루가 나오게 됩니다. 자, 223번도 자, 시간. 등변에다 걸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둘 거면은 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럼 평균은 30이고요.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가 돼요. 자, 등교 시각 시간을 x로 뒀는데 등교 시간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을 때 지각할 거니까 38분보다 더 커지면은 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의 확률을 먼저 구해 보면은 자, P 여기 Z가 되겠고 별량 빼기 평균 5로 나눠 주겠죠. 이런 식으로. 자, P Z가 되겠고, 자, 얘는 8 나눠주면 1.6 되겠네요. 요거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또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평균이 0이고 1.6 그죠? 1.6 이상 초과일 확률을 구할 거니까 전체 0.5에서 0부터 1.6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죠. 0.4451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0.054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필수예제 20번입니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죠. 그 우리가 이제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320이 돼요. 이게 이제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0.16이래요. 0.16. 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들 거예요.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평균이 450이고 편차가 75니까 편차 제곱이 되겠죠.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얘를 K로 둔다면 자, 이 점수가 K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 작업해야 되죠. Z가 보이니까 Z가 되겠고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자, 요거일 확률이 0.16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 평균이 0이고요. 자, 요거 이상일 확률이 0.16인 거니까 요만큼이 0.16에 해당이 되니까 요만큼은 0.3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1이었단 얘기예요. 즉 75분의
K-450이 1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K 값은 525점. 그러니까 525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24번도 수험생들의 어떤 시험 성적. 자, 얘를 확률 변수 x로 들 거고요. 얘는 또 정규 분포를 따른 거니까 기호로, 여긴 평균, 그리고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가 돼요. 자, 응시한 수험생 중에서 상위 10%니까, 자, 상위 10% 안에 들려면 확률이 0.1이 돼야 되거든요. 에게는 평점 A를 준대요.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인 거니까 이 점수를 우리가 x로 뒀죠. 그거가 K 이상의 확률을 먼저 구해주면 돼요. 이거의 확률이 0.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은 Z가 되겠고,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을, 자, 편차로 나눠주죠. 자, 이거의 확률이 0.1이었단 얘기예요. 자, 뭐 답은 이제 바로 나올 텐데 0.4가 보이죠? 자, 요게 힌트예요, 힌트.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 여기 0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만큼 이상인 확률이 0.1인 거니까 여기가 1.28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즉 9분의 K-75가 1.28과 같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6.52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자, 225번도, 자, 키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두면 되죠. 그럼 이 확률 변수 x,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65고, 편차가 10인 거니까 10의 제곱. 자, 얘도 z가 있으니까 표준화 작업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키가 큰 쪽에서 100번째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x가 1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은, 자, 500명 중에 100번째인 거니까 2분의 1. 자, 0.5가 나와야 돼요. 0.5. 0.2지 0.2. 5분의 1인 거니까 0.2. 이런 얘기죠. 자, 얘도 이제 표준화 작업해주면 z가 되겠고, 별량 빼기 평균이 되겠고요. 얘를 이제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p가 되고요. z가 되겠고, 여기에는 이게 65니까, 자, 평균은 165, 편차 맞지? 그리고 100번째 이 학생의 키죠. 아, 여기 왜 100을 썼니? 100이 아닌데. 그 학생의 키를 모르니까 K로 놔야 되지. 자, 그럼 별량 빼기 평균, 얘를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Z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그려봅시다. 요거의 확률이 0.2였다라는 얘기니까 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놓고 평균이 0이고요. 자, 뭐뭐 이상인 확률이 여기에 0.2였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0.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0.84라는 얘기잖아요. 즉 10분의 K-165가 0.84랑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은 173.4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165에다 8.4 더하면 되잖아요. 165에다가 8.4를 더하면은 173.4.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3번입니다. 색칠한 도형 넓이 같대죠. 그럼 두 확률이 같은 거니까 P, 자, 확률 변수 X가 30 이상 K 이하일 확률과, 자, 요 놈을 이제 표준화 작업한 거죠. Z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0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일 확률과 같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작업해주면 되죠. P, 자, 별량 빼기 평균, 편차로 나눠주고, 얘는 Z로 바뀌고, 별량 빼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이게 2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K 값은 38. 자, 154번도 지금 요 Z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 이제 전부 다 표준화 작업해 줘야 돼요. 그럼 1번부터 이제 다 해봐야 되겠지. 자, 1번부터 해보면은, 자, P,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 Z가 되고, 별량 빼기 평균 2로 나눠주죠. 그럼 이제 1번의 그래프는 반토막이 아니라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 사이니까 이만큼이 돼요. 그죠? 0.4332가 되겠네. 그 다음 이제 2번은 P,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화 작업해주면 1.5가 되죠.
그러면 1.5, 0.433이 2배니까 0.8662가 4가 되겠네요. 그죠? 0.8664. 자, 3번도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자, 0이죠, 여기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Z 1.5가 되는 거니까, 얘는 0.4332가 나오고요. 그 다음 4번은 0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니까 0.5가 되겠고요. 자, 5번은 1.5 이상인 확률이죠. 그죠? 요 계산해주면 요만큼이죠. 0.5에서 0.4332를 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거는 2번 되겠네요. 자, 155번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평균, 여기는 편차 제곱의 자리죠. 근데 x에 대해 확률 변수 y가 이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거를 구하라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y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이 y가 얘랑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에 2x 더하기 4가 되겠고요. 그럼 2에 2x 더하기 4가 돼요. 자, 요거는 x에 대한 평균, x에 대한 편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에 41을 대입해주면 84, 88 나오겠네요. y에 대한 평균이 88이 나오고요. 자, 먼저 y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은 2x 더하기 4. 그러면 4vx가 되죠. 근데 여기서 x에 대한 분산이 9잖아요. 9죠? 요 제곱한 게 9였으니까 3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y에 대한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6이 나오죠. 그 이제 y에 대한 평균 분산 편차를 다 구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거니까 얘를 표준화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p z가 되고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자, p z 그리고 2가 나오죠.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0으로 바뀌고 여기 2가 있겠죠. 여기 이상의 확률을 구할 거니까 전체 0.5에서 요 반토막 0.5에서 0까지 0부터 2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죠. 4771을 빼주면 됩니다. 0.022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56번은 어떤 식물로부터 하루 동안 추출하는 호르몬의 양. 자, 호르몬의 양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둘게요. 그럼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요. 평균이 30.2, 편차가 0.6이죠. 그거에 제곱이 돼요. 그죠? 자, 하루 동안 추출한 호르몬 양이 이거 이상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확률 변수 x가 29.6 이상 그리고 31.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죠. 자, 이제 또 표준화 작업해주면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30.2였지.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니? 요게 0.6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Z가 되고 자, 요거는 1.2니까 2가 나오겠네요. 자, 이거의 확률을 관한 얘기예요. 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주고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리는데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0부터 1까지 확률을 더해주면 돼서 요 놈과 요 놈을 둘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끝에가 5로 끝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텐데 얘랑 얘랑 더하면 0.8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157번입니다. 자, 내용물의 용량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들 거고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은 180, 편차는 4래요. 자, 이때 용량이 이랬으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186 이상 그 다음에 188 이하인 음료는 몇 캔이냐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또 표준화 작업해야 될 거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로 나눠주고 Z로 바뀌고 별량 빼기 평균 또 편차로 나눠주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냥 1.5지? 1.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죠. 자, 이제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주고요. 자, 평균이 0이고 자, 1.5부터 2까지의 확률. 그죠? 여기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 돼요.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죠. 0.4772에서 0.4332를 빼주니까 0.044가 나오게 돼요. 됐죠? 자, 몇 캔이냐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500캔이죠. 그죠? 0.44 곱하기 500 해주면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음료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22캔. 자, 158번도 수험생의 성적. 그죠? 우리가 성적을 또 확률 변수 x를 둔다면 자,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요. 평균이 248이고 편차가 65래요. 자, 이때 최저 점수를 모르는 거니까 이 최저 점수를 k라 둘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p 이 확률 변수 x가 k 이상일 때 합격이 되는 거죠. 그때 이 k라는 게 최저 점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얘를 이제 표준화 작업해주면 z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합격될 확률이 전체가 4,000명이죠. 그 중에 800명만 모집을 하는 거니까 5분의 1, 즉 0.2 해당이 돼요. 자, 이거의 확률이 0.2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표준화 작업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주고 여기는 평균이 0이고 자, 여기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요 값이 z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거 이상인 확률이 0.2니까 여기가 0.2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만큼 0.3이 나와야 되죠. 근데 0부터 0.84까지가 0.3인 거니까 여기가 0.84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65분의 k-248이 0.84랑 같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해보면은 302.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산 직접 해보세요. 자, 159번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높이가 높을수록 편차가 고른 거고 높이가 낮을수록 편차가 심하다. 그죠?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배웠죠.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맞는 거죠. 그죠? 자, B 같은 경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지만 이 B, 어디니? A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고등학교 더 많다는 얘기고요. 자, B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우수하다? 지금 가운데 대해서 어때요?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평균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은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C보다 B가 더 작죠. 왜?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차가 더 작은 거니까 디귿도 참이 된다. 자, 160번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럼 Z가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표준화 작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평균이 0이죠. 이건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이 0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되죠. 여기 2 이하일 확률과 여기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1이잖아요. 그죠? 1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빼주면은 나머지 부분의 확률이 되거든요. 요거의 몇 배야? 2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4772 곱하기 2. 요걸 빼주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0.4, 0.0456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161번입니다. 자, 둘의 확률이 같죠? 그럼 이 얘기는 뭐 간단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정규 분포니까 자, 여기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죠. 평균이 m이고요. 자, 64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56 이하 1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요 n값이 두 값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 60이라는 얘기예요. 60. 자, 이제 우리가 분산도 구해보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그죠? 분산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분산이 16이에요. 그러면은 x에 대한 편차는 4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표준화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평균이죠. 60. 자, 68 이하 1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얘가 m이잖아요. m. 그러면 편차가 지금 4였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동했죠. 그럼 얘는 m 더하기 2 시그마가 돼요. 자, 그럼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죠. 그죠?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는 거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0.4772가 되고요. 이만큼의 확률이 0.5죠.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162번도 표준화 작업해주면 되겠네요. P, Z가 되고요. 별량 빼기 평균. 자, 얘를 편차로 나눠주고 그거 1 확률과 얘도 Z가 되겠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을 편차로 나눠줄 확률이 서로 같대요. 자, 위에 문제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려주고 평균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일 확률과 여기 이하 1 확률이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에 둘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를 바꾼 값이 얘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k-5와 자,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요거의 부호를 바꿔주면은 4에 k 더하기 16이 되죠. 그리고 풀어보면 k는 68 나오겠네요. 자, 163번은 세 과목 중 상대적 A가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거니까 자, 성적이 좋다는 얘기는 확률이 가장 적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 Z 값을 구해보면 돼요. 자,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은 국어에 대한 그 확률이 나오고요. 자, 얘도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 되고 자,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 여중에서 가장 큰 게 이 국어죠. 국어. 그 국어가 가장 좋은 성적을 갖고 있겠네요. 자, 164번입니다. 자, 거리. 자, 이 거리를 확률 변수 x를 둘 거예요.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요. 평균이 1740, 편차가 500인 거니까 500제곱이 돼요. 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즉 확률 변수 x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죠. 그러니까 2000 이상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보면은 자, 또 표준화 작업하면은 P, Z가 되겠고 여기는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자, P, Z 여기가 260이죠. 260을 500으로 나눌 거니까 0.5525 52 나오겠네요. 그죠? 자, 0.5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은 자, 얘도 이제 표준화 작업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 0.52잖아요. 여길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0부터 0.52까지 0.2니까 이만큼 0.3에 해당이 돼요. 아, 얘는 0.3이구나. 그 중에 15%죠. 0.3 곱하기 0.25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2000 미만이면은 전체 확률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확률이 0.3이었으니까 2000 미만은 0.7이 돼요. 그 중에 0.05%는 2000 미만의 고객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그럼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합의 법칙이고 그 중에서 조건부 확률이네요. 2000 미만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0.7 곱하기 0.0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가 0.45 더하기 0.35니까 0.8이네요. 0.8분의 0.35. 자, 그럼 80분의
35가 나오죠. 자, 뭐로 약분될까? 15, 5로 되겠네요. 16분의 7 되겠네요. 7. 그럼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이거 잘 이해될란가 모르겠네. 어쨌든 조건부 확률 이용하는 겁니다.